커뮤니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이제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시사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여기 고정 팬들이 한 10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만 명의 팬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10만 명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저는 이제 유튜브 시대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가루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평소에는 그 스튜디오에서 항상 녹화 방송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좀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라운지에서 이렇게 밤늦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녹화 방송을 할 때는 좀 시황이랑 상관이 없는 테크 관련된 주제로 방송을 했었고, 최근에는 뭐 버튜버, 버추얼 유튜버 방송도 한번 녹화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랑 연장돼서 플레이브라고 유명한 버추얼 유튜버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때 제가 양대 이제 버추얼 유튜버가 플레이브랑 이세계 아이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세계 아이돌이 속해 있는 왁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아마 처음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왁타버스란 보고, 그 다음에 이 왁타버스를 만든 우악굿이라는 방송인, 스트리머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주제를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요즘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큰 흐름과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거를 이제 기자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산업이나 어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이거를 보게 되는데, 이 기자 관점에서 이 왁타버스라는 것과 팬 컨텐츠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선 주제겠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트위치라고 하는, 이제 제가 여기 월걸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플랫폼을 잃은 이 스트리머 1인 방송인들이 네이버로 어디로 갈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마침 네이버가 치즈직이라고 하는 게임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뭐 아마 트위치가 철수할 거라는 정보를 좀 미리 접하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TV로 가느냐, 아니면 새롭게 네이버가 내놓은 치즈직이라는 서비스로 가느냐, 그 두 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의 빈자리 누구 잡을까,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격돌한다, 이런 기사를 저희 매일경제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뭐 어떤 거물급 스트리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아쿠시라고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이 스트리머는 국내에서 트위치 스트리머 1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우아쿠시라는 이 스트리머가 1월 8일에 이제 자기가 치즈직과 뭐 아프리카 TV 중에 고민을 하다가 아프리카 TV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그날 주가가 85,200원에서 13,600원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것은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우아쿠시 뭐 얼마나 대단한 스트리머이길래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리머가 얼마나 이 1인 방송에서 이 플랫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큰지, 그런 것도 이 기회에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우아쿠시라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보진 않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쯤은 이제 기자의 입장, 그 다음에 반쯤에는 이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 왁타버스랑 우아쿠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이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먼저 인터넷 게임 방송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실시간 방송 플랫폼 시장인데요. 당연히 유튜브가 월등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트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게임 방송 비중은 이 전체 8.123 빌리언 중에서 1.383 빌리언, 즉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요 나머지 방송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올드 미디어 라이브, 저희 같은 저희 같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군요. 네, 저처럼 이렇게 매일경제에서 라이브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좀 유명한 뭐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니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그 누구시죠? 네, 김어준 씨가 하시는 그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게임 방송이 아닌 일반 라이브 방송으로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팟캐스트라고 하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팟캐스트로 들을 수만 있게도 하고 양쪽으로 하는데, 그런 팟캐스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거고, 게임 방송만 보면 이 트위치가 전체 방송의 81% 정도가 이 게임 방송이어서 게임 방송 시장에서는 월등하게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도 전 세계에서 4위 정도로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방송이다. 근데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방송은 뭐 적은 규모고, 이 전체적인 라이브 그리고 팟캐스트가 크고, 트위치가 이제 게임 방송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게임 방송이 중심인데 로컬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냥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는 로컬 플랫폼이다, 이렇게 차이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게임 방송을 하게 되냐, 왜 게임 방송인가, 그냥 일반 라이브가 아니고 왜 게임 방송을 하는가, 요거는 이 게임 방송의 특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 방송은 그 1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가장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냥 게임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아주 명확한데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 시청자들이 도네이션, 트위치에서는 도네이션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용어가 있긴 한데,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돈을 현금으로 싸주는 거죠. 이렇게 현금을 사줬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스트리머, 크리에이터가 가져가고, 또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거기에 유튜브에 광고가 붙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터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필요한 인력은 썸네일러라고 해서 그 영상에, 유튜브나 트위치에 올리는 영상의 어떤 표지화면, 표지화면을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영상을 나중에 편집해주는 편집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뭐 스스로 이걸 다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뭐 인기가 많아지면 그때는 썸네일러나 동영상 편집자를 이렇게 돈을 주고 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게임 방송이라고 하지만 이제 1인과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시청자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점에서 다양한 컨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저스트 챗이라고 해서 그냥 수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노래 방송이라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스트리머라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시청자 참여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트위치의 방송 화면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미국 방송이죠. 미국 채널들을 갖고 왔는데 시청자가 뭐 많게는 뭐 수천 명에서 뭐 적게는 뭐 몇십 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만큼 이제 한국에서만 이런 1인 방송을 게임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 방송이 아주 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 혹은 게임에 익숙한 세대의 보편적인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인 스트리머 중에 우아쿠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8년부터 한국에서 방송을 시작해서 국내의 대표 스트리머라고 합니다. 2008년이라는 게 아마 거의 이제 상당히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어떤 인터넷 방송의 초창기에 근접한데, 게임이라 방송이라는 걸 해서 아주 어떤 표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때부터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고요. 주로 이제 오늘 정리한 것도 이제 나무위키에 어떤 아마 팬분들께서
이 우아굿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올려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트위치 팔로워, 네, 이제 트위치 이제 계정이 없어지긴 하지만 이 트위치 팔로워가 한 100만 명 된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워낙 관심이 많은 유튜브에서 채널 구독자가 165만 명입니다. 네, 저희 월가월부 이제 20만 명쯤 넘었는데 아주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팬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59만 7,573명인데 거의 한 60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팬카페 중에서 1, 2, 3위 안에 그 순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2015년에 저희가 이제 팬카페를 개설해서 여기서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2016년에 트위치로 이적을 했고 2024년에 이제 트위치가 없어지면서 8년인가요? 8년 만에 다시 이제 아프리카 TV로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우아쿠시라는 분의 특징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왁두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캐릭터를 어떤 본인의 이미지 삼아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콘텐츠니까 게임을 아까 이제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게임을 할 때 다른 시청자를 이제 데려와 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유튜브로 올리고 네, 그런 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무위키에 그렇게 써 있어서 갖고 왔고요. 그런데 이 우아쿠시라는 그래서 이 아주 좀 2019년에 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VR 챗이라고 하는 이제 VR 챗 일종의 VR 게임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VR 챗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VR 챗 게임을 이제 시청자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같이 게임을 하는데 2021년 5월쯤에 고정 멤버 1기라고 어떤 이제 꼭 VR 챗만은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청자들을 이제 계속 새롭게 뽑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적인 멤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반복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고 그해 7월 한 8월쯤에 이 세계 아이돌이라고 해서 약간 어떤 대형 컨텐츠의 일부로 기획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노래를 잘 부르는 시청자를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약간 이런 스트리머로 특히 이제 당시에 일본에서 좀 유행을 끌었던 이제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는 제가 다른 월걸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버추얼 유튜버로 데뷔를 시키고 노래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음원도 내놓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도 찍고 이런 걸 하기로 어떤 대형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 정확히 사람이 아니죠. 이제 6명의 그 버추얼 유튜버들을 선발해서 2021년 12월에 이분들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세계 아이돌을 데뷔를 시켰는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정 멤버처럼 그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멤버로서 사실은 뽑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은 일종의 연예인처럼 됐다고 합니다. 이런 고정 멤버 같은 거를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게임을 같이 할 경우에 이 고정 멤버들도 방송을 키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키면 그 방송 화면이 있죠. 그 방송 화면을 이제 가져와서 편집을 통해서 어떤 유튜브용 재미있는 편집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 멤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VR챗이 뭔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VR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인데 이 게임 안에 보통 3D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보통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아바타를 만들고 이 아바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보통 그냥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아바타가 그냥 이동하거나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VR 장비라고 하죠. 그 헤드셋을 쓰면은 거기에 맞춰서 표정이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풀 트래킹이라고 해서 어떤 손이나 팔다리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아바타가 움직이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3D 아바타가 아니라 그 3D 아바타를 가지고 게임 속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그 게임의 배경이 되는 맵이라고 하는데 그 맵과 그 다음에 아바타를 사용자가 다양하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맵을 고치고 새로운 맵을 만들어서 일종의 게임을 거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아바타도 외모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아바타의 특수한 어떤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바타로 어떤 VR 장비를 통해서 사람의 실제 움직임이 거기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바타를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걸 찍듯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진짜 영화를 찍는 것처럼 똑같이 찍는데 그걸 편집하면 영화를 편집하듯이 실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HBO Max에서 방영이 된 어떤 이 VR챗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VR챗 배경으로 모든 영상을 찍었고 편집을 해서 이 안에서 벌어진 여러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찍은 영화인데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썬댄스 영화제에도 출품을 하고 상당히 획기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맵에서 같이 게임을 하거나 소셜 활동,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귀는 사람,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VR챗의 특징이고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VR챗이라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어서 미국에서도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그런 오타쿠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분들이 주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 시장이긴 한데 일 평균 사용 유저가 4만 명이라고 스팀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VR 중심의 게임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R 장비를 끼고 하는 그런 알려진 게임 중에서는 정말 많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멤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분들이 다 이제 고정 멤버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최근에 했던 어떤 인기 투표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40등까지 줄을 세웠는데 이 줄을 세우는 것 자체도 이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진 컨텐츠였습니다. 네, 재밌죠? 어떤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시청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VR챗 아바타를 만들어서 오디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아꽃 스트리머가 보고 하나하나 보고 이분은 아바타가 재밌다. 네, 여기 적어놨듯이 아바타에 반드시 이제 컨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셉이 이런 도둑이다. 이런 컨셉도 있고 이런 치어리더 컨셉도 있고 이런 로봇, 네, AI 로봇 컨셉도 있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오디션을 봐서 이 스트리머가 재밌다 싶으면 이 사람을 선발해서 같이 합방을 하는 거죠. 같이 합방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 고정 멤버로 계속 참여를 하는 건데 이 합방 외에도 이 아바타를 가지고 어떤 독립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VR챗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찍은 다음에 어떤 약간 재밌는 꽁트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노래를 불러서 커버곡이라고 하죠. 커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편집을 잘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콘텐츠를 많이 내놓는데 이 고정 멤버는 이제 다만 아까 이세돌과 달리 스트리머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아굿 이 스트리머가 게임할 때 거기에만 잠깐 등장하고 아니면 이제 합방을 할 때 그때 이제 개인 방송을 켜서 그때만 할 수 있지 평소에 이제 방송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시청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냥 게임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요즘 영향력이 커졌냐면 여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고정 멤버 중에 아까 1등을 차지했던 해로석이라는 분이 계신데 남자분이신데 이 2024년에 13년에 아예 가수로 데뷔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10개월 전에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오리지널 곡이 나왔는데 조회수가 215만 회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많은 이 웍타버스의 시청자들이 이분을 알고 그다음에 이분의 음악을 들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린 연말에 인기 투표를 하는데 2023년 바로 작년 말 투표에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인기 투표죠. 인기 투표인데 10만 명이 참여했다는 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10만 명이 어떤 거에 참여한다는 것 사실 엄청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고정 멤버를 가지고 2022년 9월에 어떤 가요제 콘텐츠, 저희 무한도전이라고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있죠. 그 컨셉을 좀 가져와서 그 고정 멤버들끼리 어떤 함께 뭐 오리지널 곡을 만들어서 그거에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시청하는 콘텐츠를 했는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두 곡의 조회수가 지금 1100만 회, 그리고 두 번째가 거의 1000만 회에 근접한 969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청자들이 뭐 콘텐츠 일부를 참여해서 뭐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를 1000만 회나 사람들이 봤다는 뜻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고정 멤버가 되면 네이버 오지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모티콘이 이 고정 멤버의 이제 캐릭터를, IP를 아바타를 이용한 이모티콘이 나오고, 정말 약간 단순히 시청자라고 보기에는 일종의 방송을 하지만 않을 뿐 일종의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왁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이 우아꽃 팬덤 내에서 이분들은 좀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기 때문에 가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연기, 어떤 아까 무슨 꽁트 같은 걸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웃긴, 같이 그 방송을 하면서 진짜 예능에서 웃긴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일종의 1인 방송 그 팬덤 커뮤니티에서의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스트리머 데뷔의 목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버추얼 유튜버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추얼 유튜버들이 너무 잘 돼버려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일단 성공의 요인은 일단 우아꽃 님의 기존 팬들이 요 이세계 아이돌의 팬으로 기본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뭐 버추얼 유튜버를 이분들이 그냥 시작하셨다면 뭐 어떤 팬 베이스도 없고 어떤 이제 관심을 모으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유명한 이 스트리머가 버추얼 유튜버를 만들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우아꽃의 님의 팬들도 이분들의 팬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초기의 인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 이게 워낙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단 왁타버스나 그런 데 관심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 왁타버스에 유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데뷔하셨을 때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그 버추얼 유튜버의 붐을 본격적으로 붙이게 된 게 이 세계 아이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지금 한국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냐면, 여기 최근에 이제 키딩이라고 하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조회수가 1343만 회네요. 이렇게 5개월 만에 1000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요 6분들인데 각 그 멤버들의 유튜브 구독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고, 뭐 30만 명이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꽤 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큰 구독자 수고, 이 데뷔곡인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처음 나눴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천만 회에 근접하고, 이제 올해 공개된 이 키딩이라는 요 싱글 3집인가요? 4집인가? 하여튼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이 멜론의 탑 100에 6위에 들고 유튜브 인기곡 3위에 들고 어떤 차트상에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본격적인 가수가 아니라 스트리머고, 그 다음에 버추얼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모았고, 물론 이제 뭐 대중적인 인기도 있겠지만 일단 팬덤 기반으로 상당히 높은 차트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아바타, 이거를 이제 IP라고 한다면, 이 IP를 바탕으로 작년에 웹툰이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프라인 콘서트도 열어서 이세계 페스티벌이라는 요 기획사인 페러블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어떤 현실의 연예인들과 그 다음에 이런 버추얼 유튜버들을 어떤 섞어서 하는 콘서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파이널 무대를 장식했고요. 그 다음에 더 현대의 저희 유명한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이죠.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뭐 이번 달에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2023년 인기 동영상 탑 10을 꼽았는데, 이 멤버 중에 한 분인 릴파라는 분의 커버곡이 유튜브 전체 인기 동영상 중에
하나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인기를 얻은 비결은 무엇인가? 네, 얻은 비결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보면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 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 텐데 우학구님 이분이 어떤 팬 조공하는 콘텐츠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팬이 이 우학굿이라는 이 스트리머를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바치는 문화를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청자 참여 콘텐츠도 많이 했으니까 아마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2025년부터 연말 공모전이라고 해서 팬들이 만든 콘텐츠를 시청자와 같이 보는 연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학굿님의 방송 혹은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떤 편집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뭐 팬아트를 그리거나 뭐 만화를 만들거나 뭐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고정 멤버 뭐 VR챗 이세계 아이돌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 VR챗을 가지고 이 팬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아꽃이라는 스트리머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던 그 팬 제작 컨텐츠가 이세계 아이돌을 가지고 만들고 고정 멤버를 가지고 만들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팬아트를 그리고 게임을 만들고 어떤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아굿의 콘텐츠와 그다음에 이 왁타버스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왁타버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좀 더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또 다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일종의 선순환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 제작가에 참여한 팬들은 이제 작업계라는 이름으로 네임드화, 네, 유명해진다는 거죠. 이 우아꽃 팬덤 내에서 이제 유명해진다는 건데 어떤 분들이 있냐, 뭐 영상을 편집하는 분, 아까 그 VR챗 웹을 제작하는 분, VR챗 아바타를 제작하는 분, 뭐 작곡가, 작사가, 뭐 음향 작업, 뭐 정말 많은 작업계의 분들이 엄청나게 계십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이 어떤 시청자 참여 콘텐츠가 늘어나냐? 그러면 아까 여섯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분이긴 하네요. 근데 5분의 그 이세계 아이돌 그 본인들도 자기들의 어떤 자체적인 고정 멤버를 뽑아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팬을 뽑아서 이분들을 이제 그 어떤 고정 멤버처럼 어떤 컨텐츠에 주기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것이 또 유행이 돼서 이거는 이제 그런 산하라고 하는데 이 이수들이 뽑은 고정 멤버들이 참여하는 또 팬 콘텐츠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왁타버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떤 이 커뮤니티 혹은 뭐 팬클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커뮤니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창작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려보자면 우아꾸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고정 멤버와 이세계 아이돌을 뽑고 이세계 아이돌 밑에는 산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작업계라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 다 어떤 IP로 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왁타버스의 팬과 혹은 시청자들이 이거를 계속 보고 뭐 어떤 팬덤을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덤 규모를 어느 정도 될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멤, 네, 팬 투표에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한 액티브한 팬은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세계 아이돌 어떤 굿즈를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3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계 아이돌이 한 3만 명이 그런 액티브한 팬이라고 보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갑을 내놓는 팬들은 한 10만 명, 지갑을 이제 꺼내는 팬들은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소극적인, 이제 저 같은 유튜브 시청자를 따지면 한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 중간계라고 또 하는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 계시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든 여기 이제 조금씩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중간계라고 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왁타버스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혹은 팬덤의 강점은 막강한 콘텐츠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왁타버스 뮤직이라고 왁타버스 멤버들이 만든 음악 콘텐츠만으로 구성된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이세계 아이돌 멤버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가수기 때문에 노래를 당연히 부르시고요. 커버곡도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멤들이 또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곡과 커버곡을 내놓는데 그게 2023년 말 기준으로 2,302곡이 있고 2023년에만 나온 곡이 982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콘텐츠를 정말 엄청나게
찍어낸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찍어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상위 계좌가 이제 뭐 사실 나머지까지 다 세어보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2023년에 많이 이제 조회수가 올라간 상위 20곡의 조회수를 제가 한번 다 더해보니까 제가 해놓고도 좀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천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이렇게. 네, 그 키딩이라고 하는 곡이 네, 뭐 1년에 뭐 1000만 조회수가 넘었으니까 이 상위 20곡의 조회수가 이렇게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그 팬 컨텐츠로 만든 게임 같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도 212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받은 게임 같은 경우는 3,600번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3,600번이면 게임 업계에서는 뭐 망한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팬들로만 이루어진 커뮤니티에서 3,600개나 다운로드가 됐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 팬들이 심지어 모여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 그 2세기 아이돌에 위해서 콘서트까지 개최를 해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 팬 콘텐츠는 대부분 이제 무료 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용 지불이 있고 뭐 이 스태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저나 아니면 편집자처럼 그 스트리머나 크리에이터가 이제 고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용 지불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무료 봉사라고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와 내비라고 해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비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이 나의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해서 이 팬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거를 고용을 해가지고 했다면 엄청난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그 똑같은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1인 크리에이터가 사람을 고용해서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제작비가 필요할 텐데, 대부분의 컨텐츠가 팬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팬들은 왜 콘텐츠를 무료로 만드는 것일까? 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오학군님의 그 팬카페에 있는 열동의 그런 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 그 게시판인데, 오늘만 해도 1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계속 어떤 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팬들의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제일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 써있기로 형이 알아주길 바래서, 즉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스트리머가 이거 방송에서 이거를 보고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떨까 보면 팬으로서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 셀럽이 내가 만든 컨텐츠를 보고 좋아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것 자체가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걸 이제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유명해지면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네임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정 멤버나 그런 분들만 네임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팬들도 좀 유명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왁타버스라고 하는 팬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뭐 내가 속한 사회적 집단, 뭐 학교, 뭐 아니면 뭐 회사 이런 데에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아주 기쁨이 좋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치로, 이게 수치로 이게 입증이 됩니다. 이 컨텐츠가 대부분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고 팬덤 내에서도 반응이 좋으면 이게 높은 조회수로 수치화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네임드가 되고 유명해질수록 이런 꼭 고정 멤버가 아니더라도 이 만드는 팬들을 합방이나 시청자 참여 컨텐츠에 참여를 시키는데, 그게 될수록 어떤 참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계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고정 멤버나 이제 그 속한 건 아니지만 이제 외부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이 왁타버스 콘텐츠에 참여하는 이제 유튜버나 버튜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정 멤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이제 정체는 숨기고 있지만 기존의 스트리머이거나 아니면 이제 버튜버이신 분인데 정체를 숨기고
고정 멤버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정체를 밝히진 않지만 여기서 인기를 얻으면 자기의 이제 본래 정체, 본래 계정에서는 좀 팬들을 모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송 제한이 없는 어떤 정체를 숨기도 상관없는 그런 분들은 이걸 참여를 통해서 자기들의 자기들의 채널을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팬 컨텐츠가 이제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비대면 및 분업으로 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VR 챗 말씀드렸는데 VR 챗을 할 때 뭐 이렇게 다들 모여서 뭐 그런 이렇게 풀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튜디오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집에서 내가 VR 장비를 착용해서 그냥 연기도 하고 어떤 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방송 그런 노래 부르는 것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스피커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걸 가지고 녹화해서 그냥 팀이 구성되면 그렇게 조금씩 분업된 거를 모아서 이제 콘텐츠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팬 콘텐츠도 제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기술의 뒷받침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왁타버스의 일종의 그런 내가 이제 이런 커다란 커뮤니티의 일부가 됐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연말에 이 우학군님께서 150명의 그 참여한 사람들 모아서 송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150명이기 때문에 이 VR챗에서는 불가능하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임 있죠.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송년회를 진행을 했는데 150명만이 송년회에 참석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학군님이랑 그 이세계 아이돌 그다음에 요 고정 멤버 외에 작업계와 그 중간계에서 60인 정도를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왁타버스에 꾸준히 참여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시청자 참여 콘텐츠로 왔던 분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150분인데 이분들이 각각 다 개인 방송을 켜서 이 콘텐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참여해서 송년회 하는 것 자체가 또 콘텐츠가 되고 또 그 참여했던 이제 작업계나 중앙계 분들의 방송을 보러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그런 정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넷 가상세계 속의 커뮤니티, 특히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이 왁타버스 연말 송년회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왁타버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됐는데 점점 사회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팬덤도 커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요. 이 우학구님의 그 아프리카 TV 이적으로 인해서 왁타버스 전체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계 중에서 이제 왁타버스에 참여를 저하는 분들까지 함께 요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왁타버스에서 아까 연말 공모전이라고 해서 이제 연말에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종료가 되고 상시 제작으로 이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멤버의 커버곡을 금지하는 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왜 금지를 시켰냐면 작곡 캠프라는 이름으로 오리지널 곡을 앞으로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명의 작곡가가 고정 멤버와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커버곡을 금지를 시켰고요.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왁타버스의 강점은 다른 게임 방송이 이제 스트리머 팬 그다음에 두 개의 어떤 그룹만 있는 어떤 양자의 관계였다면 이 왁타버스는 계속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차트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현실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 왁타버스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기업들도 계속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약간 카카오가 웹툰도 만들고 게임 회사들에 이제 광고도 들어오고 그런 파워스토어도 여는 걸 보면 대기업들도 이런 이 크리에이터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제 따라할 수 없는 모델이어서 아마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어떤 회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커뮤니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이제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시사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여기 고정 팬들이 한 10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만 명의 팬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10만 명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저는 이제 유튜브 시대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사라지고 취향이 이제 분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인해 어떠한 특정한 그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곡이 사라진 지가 꽤 됐죠.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이 어떤 집중적으로 뭔가를 시청하면 유튜브에 뭐 임급동이라고 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오를 정도로 이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이제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까 제가 예전에 버추얼 유튜버의 장점은 이 팬들이 만드는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팬 콘텐츠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네, 팬이 셀럽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또 다른 팬이 소비하는 시대가 우리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콘텐츠를 만든 팬이 다시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셀럽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누구나 어떤 가상세계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네, 그것도 이 왁타버스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아바타가 중요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바타를 이제 누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아바타의 어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목소리밖에 없다. 네. 물론 이제 요즘 목소리도 AI가 이제 따라할 수 있지만 그 목소리로 발현이 되는 어떤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어떤 성격, 그런 거는 완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아바타와 함께 이 메타버스 속 개인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웍타버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개인 방송 채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뭐 고정 멤버든 뭐 아니면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계에 있든 개인 방송을 만들어서 그 개인 방송을 통해서 뭐 일단 그 팬덤 뭐 아니면 이제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게 보편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1인 방송이나 그 다음에 왁타버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세계 아이돌, 이게 전부 다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가 어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중심에 차지하고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던 권력이 점점 이런 크리에이터로 내려오는 거죠. 뭐 이미 온 지 많이 됐습니다. 물론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크리에이터 경쟁은 계속 켜질 거고, 저는 이제 그 왁타버스랑 우학군님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시청자 참여 콘텐츠, 그 다음에 대규모 콘텐츠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악어라고 하는 이분도 계신데, 이분도 트위치에 계시다가 뭐 어디로 가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스텔라이브라고 해서 역시 여기도 이제 버추얼 유튜버 아이돌 그룹이죠. 이분들도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치즈직이라고 하는 네이버 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만 현상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인크래프트 구독자 3,180만 명의 크리에이터인 드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얼굴을 가리고 활동을 하다가 얼굴을 좀 공개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이 작년에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8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핫차트가 아니라 앨범 차트라는 거는 이제 결국엔 이제 팬들이 샀다는 건데, 이 팬들이 이 앨범을 사서 빌보드에 8위에 올랐다는 거는 얼마나 이제 크리에이터의 영역이 커졌고 이들이 어떤 음악 시장에서도 되게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저희 이세계 아이돌이 그런 것처럼 어떤 음악 시장에서도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월가월부는 투자 방송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교수님처럼 이 산업 얘기만 하고, 아니면 뭐 이 왁타버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 팬심을 좀 너무 이게 방송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테크의 영향으로 어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를 좀 느끼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왁타버스, 버튜버, 게임 방송 이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네. 이 말씀드리자면, 이 한계가 있습니다. 게임 방송의 한계인데,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내 언어로 얘기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언어 사용자의 수에 비례해서 시장이나 팬덤이 구축이 되는데, 트위치에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이제, 스트리머의 이 시청자가, 평균 시청자가 한 7만 명 정도, 이 스트리머 얘기죠. 한 7만 명 정도 되고, 스페인어 한 6만 명, 일본어 3만 명인데, 트위치 1등이라고 하는 우아꾸님이 1만 8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비례해서, 인구가 아니죠. 언어 사용자 비례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한국의 인구치고는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영어나 스페인어, 일본어 스트리머에 비해서는 어떤 시장이나 팬덤의 캡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버추얼 유튜버 중에서 플레이브와의 차이인데, 플레이브는 기본적으로 케이팝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팝 시장의 팬덤을 그대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셀럽, 글로벌 버추얼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 아이돌은 그게 안 됩니다. 특히 버추얼 유튜버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원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국내에서만 이제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 TV는 좀 잘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트위치 있던 국내 시청자들이 옮겨오는 정도고, 어떤 정해진 한국 시청자의 풀에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나.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프리카 TV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정말 엄청난 업사이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업사이드, 이제 시장이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네이버가 치즈직이라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 게임 방송 플랫폼에 진입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게임 방송 자체가 어떤 좀 이렇게 방송처럼 이렇게 되게 검열도 있고, 어떤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욕도 하기도 하고,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위치도 아마존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소유이긴 했지만, 네이버는 안 그래도 이제 워낙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스트리머들을 잘 어떤 컨텐츠 모더레이션 측면에서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하지만 잘 된다면 네이버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튜버가 아니고 유튜브인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프리미엄과 뮤직 구독자가 1억 명이라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유튜브 TV, 이거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케이블 TV 채널인데, 구독자가 8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장악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월거일 방송에서 맨날 유튜브 차장론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튜브 잘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글 투자로 따지면 이제 구글이긴 한데, 구글에서 유튜브의 정체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블록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블록스는 사실 메타버스 테마 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꺾이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거기랑은 다르게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고, 매출이나 그런 거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아직까지 돈을 못 버는 상당히 불안불안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로블록스를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 경제에 수혜주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크리에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이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포트나이트, 여기도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R챗, 여기도 상장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이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잘 상장이 돼 있고,
어떤 일반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루브록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한없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기 미국에 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루브록스의 어떤 10대에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점점 성인이 돼서도 요걸 하면서 어떤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점점 뭔가 어른스러운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10년 후에는 로블록스가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기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길게, 그 다음에 환경도 지금 이 이어폰을 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음질이 안 좋을 텐데 어렵지만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좀 좋은 환경에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는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서 돌아오셨을 텐데 늦었지만 명절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